내 몸 살리는 건강, 가족 건강 지킴이 프로젝트 올바른 자세와 몸의 밸런스 디자인 강의를 맡은 박중림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 밸런스라는 겁니다. 인체 밸런스를 뭐를 밸런스라고 그러느냐, 아니면 또 왜 밸런스가 중요하냐, 요 소제목 하나와, 그러면 인체의 밸런스를 바로잡고 또는 교정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걸 우리가 밸런스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정의를 하는데, 그럼 어디를 어떻게 밸런스 디자인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크게 네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멘탈 밸런스, 두 번째 목 어깨 밸런스, 세 번째 척추 골반 밸런스, 네 번째 다리 발 밸런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멘탈 밸런스를 빼고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로 목 가로 어깨, 척추 세로 골반 가로, 그 다음에 다리 세로 발 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축은 프론트 라인, 백 라인, 레터럴 라인, 스파이럴 라인 쭉 해서 한 7개 라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근막원으로 쭉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를 바로 잡는 것을 밸런스라고 그러는데, 세로를 바로 잡는 방법이 뭐다? 가로를 잡아줘야 중력의 수평으로 잡을 때만 그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를 잘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나오고 들어가고, 이게 1차 망곡, 2차 망곡, 1차 망곡, 2차 망곡, 1차 망곡, 2차 망곡인데, 여러분들 1차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어떨 때 형성이 되어 있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형성되어 있는 자세들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서 우리가 25살까지 되면은 이게 완전히 골하가 돼서 이제 들어가고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 어깨 밸런스에서는 목의 안으로 C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척추 골반 밸런스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허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릎은 완벽하게 굴곡이 돼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아치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아치 형성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보행기 문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허리 아픈 환자가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옆에 보시면은, 보세요. 푹 밸런스, 무릎 밸런스, 그 다음에 척추 밸런스, 스캐플라 밸런스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있는 걸 우리가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고 표현을 하고, 40, 50대가 넘어서면은 몸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아치가 무너지고, 무릎 틀어지고, 골반 틀어지고, 그 다음에 어깨 틀어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틀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보고 또 나무를 봐야 되고, 나무를 보고 숲을 봐야 되듯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어깨만 틀어졌다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어깨가 틀어지니까 뭐예요? 통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척추가 아프니까 척추 골반 틀어지니까 통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릎 틀어지니까 아플고, 발목 틀어지니까 전체가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치료를 하고 너무나 현대하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숲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체를 보고 또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는 통합 의료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밸런스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제가 디파인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골반하고 무릎 발 밸런스입니다. 골반, 무릎, 발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놨냐면 골반, 무릎, 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보세요. 골반, 무릎, 발이 전부 보세요.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하나로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골반 못 잡고 무릎 못 잡고 다 따로 놀면은 나중에 결국 뭘 해야 된다? 수술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에서부터 시작해 무릎으로 다 이게 앞쪽입니다. 앞쪽, 이게 뒤쪽이고 이게 옆에 쪽, 측면 쪽이고 이게 안쪽입니다. 이게 내전근 쪽, 이게 Y자로 내려와서 전체를 잡아주는 바깥쪽, 그 다음에 이게 뒤쪽입니다. 여러분들 햄스트링이라는 쪽, 여기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쪽. 요게 골반이 잡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골반이 틀어졌는데 무릎이 정상일까요? 처음에 무릎이 아프지만 나중에는 무릎이 아프면 골반하고 발목에서 자꾸 보상을 해줘요. 덜 아프게 해주고, 근데 나중에는 야, 나도 더 이상 보상 못 해주겠다고 무릎이 이제 완전히 고장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무릎만 치료받으러 다닌다고 무릎이 해결이 되냐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수술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골반 잡고 뭐예요? 풋밸런스 잡으면 무릎은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골이 닳았으니까 뭐 도저히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 같은 경우는 연골판도 없을 뿐더러 연골도 다 뼈가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래도 여러분 잘 걸어 다니고 뭐 문제없이 삽니다. 자, 볼까요? 이게 골반이고 무릎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쭉 내려오죠. 그 다음에 앞쪽에 여기에 내려서 전경골, 건축 3개가 내려와서 한 놈은 중족골을 엄지발가락에 묶고 또 한 놈은 엄지발가락 끝까지 묶고 하나 더 내려와 4개를 잡습니다. 그만큼 엄지발가락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체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요 발가락 3개는 뭐예요? 전후의 밸런스를 잡고 발가락 2개 이거는 좌우의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그만큼 엄지발가락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말한 요 발끝까지, 뒤에 발끝까지 내려오고 앞도 발끝까지. 그래서 제가 계속 발가락 5개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요 전후의 밸런스, 좌우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족저근막염의 현대의학 관점입니다. 이게 요 라인이 밸런스 틀어지니까 이게 골격이 생겨서 이게 계속 눌러서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 밸런스를 잡아서 요놈이 서서히 잡히면서 이게 골격에 있는 부분들이 서서히 부드럽게 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제가 무릎을 한 35년 전에 완전히 연골판도 드러내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붙어 있어요. 한쪽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풋 밸런스, 무릎 밸런스, 골반 밸런스가 일직선 되면 무릎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근데 시니어 넘어서 무릎 아프다는 분 대부분 어떤 이 자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목을 제가 안으로 당기라고 나중에 운동할 때 보여줘. 이렇게 당기라고 그러면 앞으로 발목을 당기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안쪽으로 틀어집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무릎 관절이 이렇게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틀어지고 골반도 틀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 연골, 바늘상 연골판, 연골들 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어떤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연골이 더 닳게 되어 있고 재생이라고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풋 밸런스를 잡고 골반 밸런스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면 젊은 분들은 연골이 빨리 재생이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재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재생이 되기도 하고 통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연골이 닳아서 무릎 통증이 있는 게 아니고 연골이 닳을 정도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나 또는 텐던의 구조 변형이 오면서 통증이 오는 거지 연골의 통증이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80, 90%는 전부 다 뭐다? 관절의 인대와 텐던의 통증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은 이렇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최상의 치료법입니다. 자, 무릎 발 밸런스 평가 운동법인데요. 자, 제일 중요한 생각은 이 각도입니다. 이게 무릎을 발가락을 딱 세웠을 때 이 아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겁니다. 또 발목을 앞으로 당겼을 때 어떻게 되나요? 요게 90도 이전, 요 각도가 90도 이전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 밸런스가 잡히는구나. 또 저기서 말씀드린 대로 당겼을 때 요 수평이 있잖아요. 발바닥의 수평이 잡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놨는데 그 세 개의 밸런스가 잡혀야만이 우리가 풋 밸런스가 잡혔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시니어 이상이 이렇게 잡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평가해보면 아치가 낮고 발가락이 이렇게 탁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당겨보면은 이게 90도 이상으로 못 넘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요렇게만 서도 다행인데 요거보다도 넘어서서 이게 90도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 그런 분들은 중병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걸을 때 어떻게 한다? 자세히 보시면은 신발 앞쪽이 닳아서 다리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끌고 다니다가 결국 못 걷고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안 아프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풋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다. 걸어 다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가고 싶은 데를 의지하는 데를 갈 수 있는 걸 걷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들 때문에 하이힐을 걸어놨는데 보세요. 하이힐이 이렇게 신으면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엄지발가락 전체가. 그래서 제발 여성들 하이힐을 못 신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할 때 신고 또 신은 시간만큼 뒤에 햄스트링 뒤쪽에 후부의 근육을 릴렉스 시켜줘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것만 오래 신은 분들 집에 와서 뒤로 발을 못 디디는 분들도 봤습니다. 해결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디면은 바로 서면 뒤로 넘어질 것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두통이 너무 심한 경우도 이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신발을 신 때 한 만큼 밸런스를 잡아줘라. 그리고 필요한 자리에 신고 평상시에는 가능하면은 신발을 운동화나 편한 신발을 좀 신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깔창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치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막아버리면 아치가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면은 아치기 뭐죠 이게? 아치기 깔창을 한 10년 이상 쓰면 고관절 회복 안 됩니다.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 젊은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깔창을 신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깔창이나 허리에 복대 같은 거는 수술 이후에 또는 보조용으로 잠깐 쓰고 그 다음에 내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떼었다가 쓰고 이래야 되는데 주구장창 복대나 이걸 쓰게 되면 원래 내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아무리 좋은 것도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쓰지 말아라. 3개월 정도 쓰시고 난 다음에 또 내 힘을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성들이 발이 찬 경우, 손 찬 경우에, 손 찬 경우는 호흡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고요. 발이 찬 경우는 전부 하지엘이 여기 있는, 지금 보세요. 이게 안쪽에, 엄지발가락 안쪽에 있는 정맥이 여기로 올라갑니다. 안쪽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쪽, 안쪽은 메인은 동맥, 정맥, 메인은 안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안쪽이 뭐예요? 이게 지금 발목 양말이잖아요. 그죠? 발목 양말을 신는데 남자들 발 찬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발이 차요. 왠 줄 아세요? 젊은 친구들이 양말이 우리 때하고 틀려서 발목 양말을 신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들하고 같이 발 차다는 놈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양말은 좀 너덜한 걸 많이 신어야 됩니다. 신고 그 다음에 신발은 발볼 넓은 걸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의 앞쪽이 좀 남아야 되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하철을 타거나 또 발가락을 세워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가락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신경이나 여러 가지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러려고 그러면 신발이 작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신발은 여유 있는 거, 발볼이 넓어야 된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밸런스 워킹인데요.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보면 이게 엄지발가락인데 엄지발가락 볼까요? 골반 뒤쪽에서 내려와서 앞쪽으로 와서 엄지발가락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골반 앞쪽에서 내려와서 뒤로 가서 발바닥으로 엄지발가락에 붙어 이게 그 그림입니다. 이게 복잡하게 해서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엄지발가락이 골반 앞 뒤를 조정해주는 방향타라는 겁니다. 해부학적으로. 그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골반 틀어지고 안 하면 어깨는 그대로 틀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이게 이 근막 라인입니다. 쭉 타고 심층으로 올라가. 골반, 다리 뒤쪽으로 올라가서 골반 타고 올라가. 이거 어디까지 가나요? 이게 지금 후두골에 가 있어요. 후두골 접행골까지. 그래서 아치를 그런 거리를 걸을 때마다 이게 머리에까지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머리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정확하게 밸런스 워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정확하게 증명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 걷는 게 무슨 그렇게 치료에 도움이 될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밸런스 걷기는 11자 걷기 하시면 돼. 계단 오르기는 심폐기능 근력 강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천천히 걷는 밸런스 워킹을 저강도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좀 빠르게 걷는 거를 중강도 운동이라고 그러고, 계단 오르기가 심폐기능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고강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니어가 되더라도 절대 걷기 운동을 통해서도 못 뛰더라도 충분히 전신에 밸런스를 잡는 데는 그거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다. 그 다음에 밸런스 워킹.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뭐예요? 발목을 앞으로 당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닿나요? 발 뒤꿈치가 닿고, 이거를 힐 스트라이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수평을 이루고, 마지막에 토 오프라고 합니다. 이게 뭐다? 엄지발가락 치고 요 패턴이 보행의 기본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앞에서 보면 발바닥이 보여야 되고, 마지막에 딱 엄지발가락이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의 중심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게 아치 힘이 못 들어가게 뛰어 있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돌아서 전체 잡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토 오프입니다. 요 패턴을 나중에 운동 연습할 때에 할 거니까 절대 이거를 항상, 왜 제가 이런 해부학적을 자꾸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운동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꼭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폭이 넓어야 되느냐, 길이가 좁아,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뭐다? 내가 제일 편한 쪽에 폭을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걸은 길이도 넓으면 좋다는데 아닙니다. 내가 제일 편한 자세에서 조금만 더 넓게 가면 돼. 편한 자세도 찾지도 못하고 자꾸 걸은 길이, 이걸 여러분들이 폭이라는데 우리는 전문용어는 거기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걸음 길이라고, 스텝 랭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팔자로 걷지 말라는 겁니다. 팔자를 걷지 말고 항상 뭐다? 11자로 걷되 일자로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자로 걷는데, 여러분 일자를 걷더라도 고관절의 각도가 5도에서 7도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이 옆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팔자로 걸으시면, 계속 걸으시면은요, 결국에는 노후에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전체를 볼까요? 아까 전에 전방 라인, 후방 라인, 측면 라인, 지금 보세요. 나선행으로 전후 좌우 보상을 합니다. 앞에 뒤에서 나와서 앞으로 가가지고 다시 발 돌아서 이게 다시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로. 머리끝, 발끝 전체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심부 라인이 뭡니까? 배 뒤쪽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척추 앞쪽으로 이렇게. 그만큼 하나로 놓고 보자는 겁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고 하는 거, 이론들은 전부 해부학적인 이런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운동 밸런스를 잡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밸런스 교정 운동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풋 밸런스 교정 운동법인데요. 풋 밸런스 교정 운동법이 인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잡아놓은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밸런스의 핵심은 지구 표면에 어떻게 직각으로 설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풋 밸런스가 인체의 근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먼트인데, 이 풋 밸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동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운동의 방향성이라는 건 뭐다? 굴고 하고 신전. 그 다음에 뭐예요? 외전, 내전. 내회전, 외전, 이 6가지인데, 자, 풋 밸런스 넘주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니어가 되시면은 서서 운동, 뛰는 운동보다는 이제 앉아서 하는 운동들이 많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쭉 당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당기는 거를 최대한 당겨보세요. 당기는데, 요 당기는 각도가 90도를 기준으로 이 발목이 더 앞으로 넘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예각이라 그럽니다. 90도에서 0도까지 안으로 넘어와 줄 때 많이 여러분들이 이게 굴곡의 밸런스가 좋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대부분이 환자들은 어떻다? 90도에서 못 넘어와요. 더 심한 환자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요 정도밖에 못 당겨요. 그러면은 프론트 라인, 백 라인, 레트 라인 전체가 밸런스가 깨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만큼 더 당겨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90도도 못 넘어갔다 그러면 대부분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고혈압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으로 인해서 오는 고혈압 환자들이 생각외로 많은데 그 원인이 오는 경우는 이게 훈련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이 정도 넘어와줘도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혈액순환을 펌핑을 해줘서 못 해주면은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요렇게 쭉 최대한 당겨보세요. 당기고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 2단계 운동이 뭐다? 발가락을 이렇게 굽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굽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잡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펴는 겁니다. 자, 요게 1단계입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요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시니어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하이힐을 많이 신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렇게 잘 때도 지가 생기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하이힐 많이 신는 분들은 순환이 안 돼서 저기 골반부터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한번 혈액 막히고 여기 막히고 여기 막히고 이러면은 저쪽에 꼭지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한다? 쭉 당기고 그 다음에 발가락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분들 중에 저녁에 잘 때 지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굴고 발가락 운동 신전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다시 지가 생기니까 그거만큼만 지켜주시면 돼요. 쭉 당기고 그 다음 발가락하고 자 요게 1차 운동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딱 잡고 밖으로 밀어보세요. 요 밸런스 힘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밸런스 힘 쭉 밀어보세요. 요 좌우의 힘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저기 뭡니까 이게 평생 파트너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누가 됐든지 상관없이 파트너가 한 명 있어야만이 교육받을 때도 좋고 운동할 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좌우의 밸런스. 다음 보세요. 다음에 이걸 밖으로 밀었잖아요. 다시 안으로 밀어보세요. 요 안으로 미는 힘, 또 요것도 안으로 밀. 양쪽의 라이트, 레프트의 파워를 체크하는 방법이 그렇지만 이 자체의 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안으로 밀어보세요. 안으로 미는 힘, 밖으로 미는 힘. 요 힘이나 요 힘이 같아야 이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대부분의 밸런스가 무너진 사람들 또는 몸이 이상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이 평가해보면 다 다릅니다. 자, 제일 먼저 보세요. 요렇게 당겼을 때 아까 했잖아요. 그럼 요 당겼을 때 평가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요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완전히 발목을 이렇게 눌러요. 눌고 밖으로 밀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안으로 밀면 돼요. 이렇게. 요 양쪽에 발목에 문제가 생긴 분들 다시 밖으로 밀어보세요. 밖으로 밀고 하면은 양쪽에 진짜 왜 지금 이 발목까지 와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잘 우리가 어릴 때 그럴 때는 돌도 걸어 다니고 팽지도 있고 산도 있고 많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 데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발목의 인대나 근육들이 상당히 밸런스가 잡혀서 운동성이 좋아져서 발목을 안 다치는데 요즘에 사람들은 특히 도시인들은 보세요. 전부 팽지만 다닙니다. 그러면은 굴곡 신전하는 것도 적지만은 외전 내전이나 외전 내전의 발목 인대가 너무 약해요. 조금만 틀어지면 확 제끼면서 요즘엔 발목 인대 수술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발목 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 발목이 아파도 여기에는 여러분들 통증 많이 못 느낍니다. 의뢰이 조금 전에 수술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릎, 고관절, 어깨가 서서히 변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깨 환자가 해결이 안 돼서 밸런스 때문에 찾아온 경우 대부분 어디서 많이 찾냐면 제가 거의 발목에서 찾아내는 경우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발목의 운동성이 중요하고 발목은 한번 다치고 나서 완벽하게 재활 교정 운동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발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경 있는 구조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현대의학에서는 저기
이 자체가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데는 자율신경에 가깝죠. 반사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아파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평가하고 운동시킬 때에만 그 발목이 제가 거기가 아팠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 운동을 다시 가르치는데 굴고 그 다음에 발가락 이렇게 하고 자 신전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고 밖으로 운동 다시 안으로 운동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안으로 운동 밖으로 운동 이거는 누군가가 조금은 도와줘야 된다.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깨를 다쳐요. 그래서 이걸 꼭 받치고 힘주세요 하고 힘주면 돼요. 가볍게 PLF 운동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운동 제3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밀고 한 사람 당겨서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보세요. 나는 이렇게 받쳐주고 이 안으로 미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밸런스를 잡는 게 제일 1순위고 여러분들이 이제 밸런스가 차이 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자 보세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자 제일 먼저 운동 시키잖아요. 이런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요렇게 제가 당겨봐요. 이렇게 쭉 당겨보세요. 당겨보면은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이 정상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요게 하나처럼 느껴져도 아주 단단해요. 근데 만약에 자 이쪽에 여기나 여기에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기면이 끌려와요. 이건 그들 뭔가가 틀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또 상대방이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발목에 문제가 있구나.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발목의 문제는 아까 이렇게 체크해봤잖아요. 이렇게 밀어보고 이렇게 밀어봤을 때 발목에 문제가 있구나. 자 무릎의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쭉 당겼을 때에 엄지발가락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자 이쪽이 정상인가 봐요. 딱 밀면은 이렇게 꼼짝도 안 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무릎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본인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딱 힘주고 밀면 이렇게 밀려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한다? 손을 가지고 보세요. 이쪽은 정상이고 여기 내전근 쪽입니다. 내전근 쪽에 이렇게 만지면 여기는 안 아파요. 여기 누르면 악합니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발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틀어져서 계속 걸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무릎 연골이 지금 현재 닳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 통증이 강화되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통증을 느낄 때는 벌써 상당 부분이 진행이 돼서 내 연골이 상당히 많이 닳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겼을 때에 여기 눌러보면 되는데 그거를 안 눌러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당기면은 발이 안쪽으로 틀어집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19명은 발이 19명에 100에 99명은 안으로 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릎 인대 구조가 내추럴 미디얼하고 레터럴 쪽에 있는데 미디얼 쪽은 어떻게 되어 있다? 안에 바늘상 연골판하고 척부인대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쪽은 바늘상 연골판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손상이 난다 그러면 안쪽 손상이 98%가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전부 다 인공관절 한다 그러면 바깥쪽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전부 다 안쪽입니다. 물론 바깥쪽에 외상성 임팩트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나 아니면 운동하다가 운동손상, 운동 상해를 입었을 경우 빼고는 대부분이 어디다? 안쪽에 손상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을 이렇게 당겼을 때에 요 각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이 수평 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거죠? 요렇게. 그래서 발을 당겼을 때 내 발이 이렇게 틀어진다, 안쪽으로 틀어진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면서 당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의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수평 요 운동은 당기되 이 수평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무릎이 아픈 사람도 있고 고관절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 들어보면은 이쪽에 힘이 약합니다. 그거를 해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많이 흔들려 들어간다 이쪽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해줄 때는 이렇게 해주는데 본인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엘보로 내전근 쪽을 저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걸 자가변역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뇌는 내가 나를 아프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아무도 지금 계속 하나도 안 아파요. 제가 만지면은 고함을 지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게 해줘야 된다는 거, 본인이 할 때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도 엘보를 해서 충분히 만져주세요. 이렇게 만져주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이렇게 요리 딱 당기면은 요렇게 틀어졌던 부분이 상당 부분 잡힙니다.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밀면은 힘이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이 풋 밸런스가 잡히는. 만약에 이게 그대로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 걸어다니면 어떻게 요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전으로 그러면서 좌우로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무릎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계속 닳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 된다도 맞고 안 된다도 맞는 겁니다. 왜? 요리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 걸어다니면은 연골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밸런스를 잡고 요 무릎의 밸런스가 잡히면은 연골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 환자들이 제일 안타까운 건 본인이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병원에 가서 주사에 약만 하려고 합니다. 물리치료 해달라고.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릎 환자들은 요렇게 했을 때에 대부분 이렇게 틀어지거나 바르더라도 여기서 눌러보면은 어떻게 된다? 요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의 무릎 연골은 닳기 시작했다.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걸 근골격계 질환에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잠복기간이라는 것. 일종의. 내가 느낄 때는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될 때만 느낀다. 근데 제가 체크해서 여기 딱 눌러서 안 아프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정말 무릎이 튼튼한 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밀렸을 경우에 안 아프다고 할 수가 없다. 구조가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우선이지 기능 변화 구조는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생리적 변화. 생리적 변화라는 것은 상당 부분이 지나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은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잡고 자 발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또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이렇게 힘을.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엄지발가락이라는 놈은 골반을 앞뒤를 잡아주는 놈이 엄지발가락에 잡고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슬링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저기서 Y자로 내려오고 여기 Y자가 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로 와서 이렇게 가나 그 다음에 요 전경골근이라고 해서 요렇게 와서 엄지발가락이 골반을 딱 잡아주는데 만약 이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골반 통증, 허리 통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못 잡아주면은 목에 백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특히 목에 여러분들이 설거지 할 때 이게 목 숙이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게 샤워한다고 머리 숙일 수 없는 경우가 목의 문제라고 계속 치료를 받는데 그리 안 될 경우는 여러분들 하나만 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론적인 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계 밸런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골반 봐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정확하게 잡혀야 저기 잡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목의 디스크 질환이 좋아졌다가 생겼다가 좋아졌다가 생겼다가 이래 되면 이걸 급성질환이라고 그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그게 전체 기능에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꼭 잡아. 특히 엄지발가락의 구조적인 기능은 요 발가락 하나의 근육 잡는 게 이 네 개보다도 많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운동이 이제 이 엄지발가락을 하면 어떻게 하면 더 키울 것인가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요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엄지발가락을 잡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중족골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여기에 센터에 이렇게 골반 잡는 힘줄이 다 여기 와서 걸려 있는 거.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이렇게 무신장 아픕니다. 여기가 왜? 근막이나 근육이 겹치는데 인대들이 겹치는 데가 제일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장도 어디가 난다.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고장이 나는 겁니다. 교통사고도 우리가 핑지 안 나잖아요. 꼭 교차로나
횡단보도 많은 데서 사고 나듯이 또 인체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모세혈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맥에서 세동맥에서 모세혈관 거쳐서 세정맥 정맥으로 가는데 요 끝에 손끝 발끝에 가면은 모세혈관까지 피가 안 가더라도 막히면은 그냥 바로 모세혈관 안 가고 세동맥으로 해서 바로 통과해버려요. 그러면 이 발의 운동신경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만 이렇게 부드럽게 잘 하셔야 돼요. 무진장 아프다 그럽니다. 많이 아픈 사람일수록 요게 모세혈관들의 운동성이 제한을 받고 있는 거고 고유 수용 감각기관들의 기능들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요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또 하나는 여기 앞쪽에 있는 동맥하고 뒤쪽에 있는 동맥이 연결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혈액 밸런스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꼭 만져줘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앞쪽에 있는 동맥이 요렇게 돌고 나가고 요 동맥이 요렇게 돌아서 앞뒤로 동맥이 공급되는데 이 동맥이 연결되는 데가 여기 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는 게 팔 전체의 신경과 모세혈관 순환을 더 좋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면은 훨씬 발가락 힘이 더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발 운동을 풋 밸런스를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쭉 당기고 최대한 당기고 뭐다? 무릎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릎이 떨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이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분이 많아요. 여기 뜨는 분들이 이렇게 이 뜨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쉽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앉아서 손이 안으로 들어가서 세워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서 들어가서 깊숙하게 넣어서 살살 만져주면 돼요. 만져주고 요 움푹 들어가 있는데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위에 근육 아래 근육이 크로스 되는 데는 공간을 비우고 나서 활성화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짝 만져주시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무릎이 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다면 어떻게 운동 이렇게 해서 운동시켜 툭 해서 이렇게 툭 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뒤에 백라인의 근육 머슬들 근막들 이완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쭉 당긴다. 이 당기를 어떻게 당긴다? 틀어지니까 바로 잡으면서 당기라는 겁니다. 그죠? 한 5초 정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발가락을 탁 쓰고 한 5초 정도. 그 다음에 쭉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 정도 선에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밖에 안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너무나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발끝 부딪히기 운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무지 외반적이 있는 분들은 무진장 아프고요. 그 다음에 무릎 환자들은 하면 안 돼요. 요 운동은 어디에 좋냐면은요. 고관절의 운동법입니다. 고관절의 운동법인데 무릎 환자를 재활을 시키고 운동을 시켰는데도 무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합니다. 집에서 하시는 행동, 운동을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그대로 틀어집니다. 그래서 꼭 고관절 운동을 해야 될 경우는 발을 이렇게 세워요. 양쪽을 세워서 딱 고정을 시켜놓고 흔들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무릎 손상 없이 고관절 운동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안으로만 부딪히려고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요렇게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부터 밖에서 안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밖으로 가라는 겁니다. 운동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죠. 고관절 운동할 때 안으로 부딪혀서 계속 부딪히지 말고 여기서 밖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무릎 환자들은 이렇게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유지가 안 되면은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무릎을 세워놓고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릎을 세워놓고 하면 무릎은 고정시켜져 있기 때문에 고관절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흔들어도 운동이 되고 다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거를 해가지고 고관절 운동도 해가지고 무릎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 만약에 절대 그거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요렇게 잡아주고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요 힘이 너무 안 될 경우는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쭉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조금만, 이것도 마찬가지.
쭉 눌러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실장님도 이쪽이 약해요. 5초 올라와 이렇게. 5초 올라올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여기입니다. 여기를 엘보우로 가지고 본인이 엘보우로 해서 위에 센터에 요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 건조기 전부 발목 앞쪽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뼈를 기준으로 요 뼈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뼈 사이에 있는 여기를 본인이 엘보우로 이 팔로 가지고 조금만 챙겨주면 돼요.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스타트하는 데부만 거기가 신경하고 고유수용 감각이 제일 많아요. 거기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시면은 볼까요? 자 올려보세요. 이 힘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만 좀 손대주면 되는 겁니다. 전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만 해줘도 훨씬 더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푹 밸런스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간의 어르신들 중에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치외 충격파 치료를 하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재활 운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족저근막염은 그렇게 어려운 그 밸런스 포인트가 아닌데요. 족저근막염이 발생한 게 이제 발바닥하고 발목의 문제로만 생긴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병원이나 어떻게 치료가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항상 이 관절과 이 관절과 골반 이 세 개가 같이 변형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의 기본은 발목이다. 발목이고 발목이 잘 잡히고 무릎과 고관절 골반이 잡혀야만이 해결이 되는데 자 족저근막염이 온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요게 프론트 라인이 발끝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막 라인이. 두 번째 백 라인은 여기 발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타고 뒤로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 레터럴 라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통째로 싸고 이렇게 올라가서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이 세 개 밸런스가 무너져서 생기는 게 족저근막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너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발 밑바닥에 골격이 생기기도 하고 통증이 오는데 어느 쪽에 통증이 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밸런스의 문제지 위치에 따라서 내가 안 좋은 부위에 따라서만 통증이 이거니까 뭐고 그건 따질 필요 없이 발바닥에 발목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후 좌우 상하 밸런스가 무너졌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자, 족저근막염이 왔다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발목 관절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한다? 요렇게 자 요거 볼게요. 요 통증이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생긴다는 얘기는 보세요. 안쪽도 보고 요 라인 복숭아뼈 라인 밑에서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여기에 무진장 아파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툭툭툭 만져서 고유수용 감각기관들의 활성화를 시켜주면 돼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복숭아 라인을 시작해서 요렇게 요 라인 특히 복숭아뼈 앞쪽의 라인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여기에 제3비골근이 요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살살 만져주면 돼요. 만져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평가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상당히 통증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가 그 고유수용 감각기관이라서 텐던이 있습니다. 텐던을 만져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하나 평가한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터치와 운동. 재활은 밸런스는 운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정, 유지, 관리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해주고 오래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기본적으로 아픈 데만 찾아서 몇 번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운동시키는 겁니다. 운동을 통해서 이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안쪽도 하고 마찬가지. 포인트는 다시 말씀드린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아래 위로 여러분들 눌러보면 아픈 데가 나와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터치하고 운동. 다시 안쪽에 하고 또 운동.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라인에 요 근육이 요서부터 이렇게 내면 요렇게 내려온 세 개의 근육이 가닥에 타고 내립니다. 한 놈은 요 세 개 근육 중에 하나는 엄지발가락에 중족골로 가고 하나는 엄지발가락 끝으로 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는 내려와서 발가락.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중에 두 개가 엄지발가락을 한 놈 내려와서 네 개 발가락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만큼 엄지발가락의 비중이 60% 이상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그리 보는 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요 정도가 세 개가 겹치는 지역이 여기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요걸 가지고 이렇게 예, 조금 아프더라도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자 어떻게 한다 조금만 내려오세요. 이렇게 PNF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쭉 당기세요. 당기고 나는 앞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서 천천히 쭉 이렇게 끝까지 쭉 내려와야 됩니다. 쭉 그렇죠. 그냥 쿡 넘어오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다시 쭉 당기세요.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쭉 그렇죠. 쭉 내려오고 다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한 5번 정도 해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제일 먼저 아치 쪽에 얘기죠. 아치를 이렇게 눌러보면, 그 전보다 통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다? 요 아치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요 프론트 라인 근막하고 백 라인 근막이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밸런스가 잡히면서 무릎, 고관절이 잡히면서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은 절대로 오랫동안 유지될 병도 아니고요. 너무나 쉬운데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발목의 양쪽에 체크를 해서 아픈데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엄지발가락이 메인이니까 아까 발 쪽에 밸런스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요 라인하고 요 뒤에를 잡아야 되는데 요 라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가 여기는 넓으니까 좀 덜해요. 스타트 한 대만 체크해 주면 되고 요 좀 넓은 상관 여기 있으면 좁아져요. 좁아지니까 그때는 근육인데 세 개가 다 이렇게 유착이 됩니다. 이렇게 유착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제가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은 아프게 해야 빨리 낫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다시 운동 요거 이렇게 해서 한 5번 정도 쭉쭉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게 부드러워지면서 요 뒤에까지 같이 밸런스가 잡히는 겁니다. 그 밸런스 포인트가 어디다? 가운데 여기 아치 쪽에 여러분들 요 인대가 요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치가 움직일 때마다 이게 늘어나타는데 이게 텐텐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 때마다 바닥이 아프다. 바닥이 아프다고 신발만 자꾸 높아지면은요, 결국에는 발이 이 바닥에 있는 쿠션이 너무 좋으면 이 활성화가 안 돼요. 절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발이 쿠션이 많은 게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얇은 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적정한 보통 일반 신발이면 돼요. 무리하게 신발 아프다고 계속 그거 쓰시면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렇게 발목하고 여기 운동을 통해서 족저근막염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한 발로 서서 밸런스 팽크하고 운동하는 법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왼발을 이렇게 내시면은요, 이렇게 쭉 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다리 힘으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발가락 5개 힘으로 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무릎이 요 발너머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러면 무릎 손상이 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도 받쳐주는 힘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항상 발가락 5개가 프론트 라인, 백 라인의 머슬, 근막들을 잡아주는 거기가 기준점이에요. 발가락 5개 힘, 여기 5개. 여기에 힘은 한 10% 정도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요 다리에. 요 다리에 이렇게 쭉 서보는 겁니다. 서서 엄지발가락을 5개를 딱 힘을 딱 줘보시면은
내가 엄지발가락 다섯 힘이 들어가는지, 발가락 다섯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느낌, 요게 내 왼쪽의 이 자세에서의 밸런스의 파워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발을 바꾸어서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다시 어떻게 하나요? 네 발바닥하고 발가락 다섯 개로만 내 전체를 유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뒤로 뺄 필요도, 불편하면 많이 뺄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빠셔도 돼요. 이렇게 쭉 해보면 돼.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의 힘이 달라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가 10% 이내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대부분 10%가 넘게 차이 나면 아, 내가 라이트 랩트의 밸런스가 안 맞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실장님 할 때에 요 메인의 중심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오른쪽, 왼쪽 엄지발가락에 발가락 가는데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정확하게 안 가는 쪽 힘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라이트 레프트 평가를 하고 자 보세요. 그 다음 이게 기본입니다. 워킹 할 때 기본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평가를 하고 나면 내가 왼쪽이 약하다, 오른쪽이 약하다 그러면 제가 왼쪽이 약하다 그럴 때는 요렇게 딱 하고 이렇게 씁니다. 축을 가져오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딱 운동을 하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발가락 다섯 개를 가지고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시니어가 되시면 이게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리기 때문에 요거를 가볍게 여기 힘을 준다기보다는 흔들림을 막아주기 위해서 가볍게 요렇게 해서 발가락 다섯 개 힘이 들어오도록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면은 다시 바꾸고 내리고 다시 반대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겨서 와서 이렇게. 요게 여러분들이 하지 풋 밸런스, 다리 밸런스를 잡는 운동법입니다. 이렇게. 자, 나는 이렇게 해도 너무 편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 중강도, 고강도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 눈만 감아 보세요. 그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눈은 이게 뭐다? 뇌가 그대로 연결돼서 나온 게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눈 돌아가는 소리가 눈이 왔다 갔다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 저는 머리 굴리고 있구나. 얘기. 그 똑같은 얘기예요.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쪽 라이트 랩트가 너무 밸런스가 잘 맞으면은 눈을 감으시면은 운동 강도 훨씬 높아집니다. 더 많이 흔들리면 눈 감고 밸런스 잡을 정도 같으면 여러분들은 하지 밸런스는 완벽하게 잡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트 랩트의 밸런스 평가를 잡는 분. 자, 우리 실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무릎이 절대 이 밖으로 안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어디에 중심이 둔다. 여기도 중심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허벅지도 아니고 내가 발가락 다섯 개 힘을 다 준다고 보죠. 그랬을 경우에 발끝이 이렇게 다섯 개의 다 컬러가 하얗게 되어야 되는데 요 세 번째 발가락에 모세혈관이 정확하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요렇게 스톱. 예. 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당겨서 예. 딱 서서 처음에 했던 거는 저강도 운동법, 이거는 고강도, 중강도 운동법. 고강도는 어떻게 한다? 눈을 감으시면은 밸런스 한 발을 쓰기 고강도 운동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해서 올라가시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눈 감고 할 수 있는 시니어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빼고 쓰고 눈 감고 이렇게 해서 밸런스 평가법. 내가 한쪽이 불안하면은 불안한 쪽을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쪽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운동 그런 거 없습니다. 양쪽을 같이 잡아줘야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지. 한쪽만 내가 안 좋으니까 한다. 그건 아니고 하면은 항상 7대3, 8대2. 좋은 쪽은 한 3 정도, 나쁜 쪽은 7 정도, 아니면은 2대8 정도. 이렇게 맞춰서 같이 운동을 해야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발쓰기 밸런스 운동법이 끝나는 겁니다. 자, 시니어 운동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밸런스 운동으로 추천하는 게 이 밸런스 워킹입니다. 밸런스 워킹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치매, 파킨슨, 손의 위축 운동, 머리 질환에 나타나는 것들을 상당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걷는 만큼 뛰는 거는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결코 우리한테 좋은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시니어 이상은 절대 뛰지 말고 빠르게 걷거나 천천히 걷거나, 그래서 또 하나 더 고강도를 한다 그러면 계단을 오르거나, 그리고 계단 내려오는 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운동입니다. 무조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아니면 내려오지 말고 기다리세요. 누가 업고 올 때까지. 업으로 올 때까지. 절대 내려올 때만큼 하중이 3배에서 5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장애인이나 환자들은 이거 내려오는 건 지옥입니다. 저는 지금도 계단은 못 내려갑니다. 백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찾아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만큼 걷기 운동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걷기 운동의 기본은 이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뭐다? 힐 스트라이크, 스탠스, 그 다음에 토 오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발 뒤꿈치 잡고 수평 잡고 마지막에 뭐다? 엄지발가락으로 치고 나가는 이 3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다? 여러분들이 롤링 하듯이 아치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치가 움직이는 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뇌의 운동성하고 이 아치의 근막이 쭉 타고 올라가서 저평골과 후두골에 거기에 붙어 있는 근막입니다. 심층에 있는 뇌의 운동성을 그게 좌우하기 때문에 걷기를 하지 않으면, 잘 보세요. 어르신들 중에 처음에 잘 못 걷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발을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만큼 발목의 힘이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할 때도 굴곡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운동이 돼야만이 굴곡 신전이 되면서 머리까지 그대로 회전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걷기 운동의 핵심은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겁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슬로우 비디오를 보면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다? 발 뒤꿈치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 뒤꿈치가 닿고 다시 수평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요 발만 기준으로 잡으면 다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똑같이 반복되면서 엄지발가락이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그래서 아까 제가 한 발석이 엄지발가락에 자꾸 강조하는 거는 그 발가락의 힘이 여러분들 머리 방향하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잘 한번 보세요. 내 발가락이 요리 가는데 머리가 이리 가는 거 없어요. 똑같이 머리가 엄지발가락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엄지발가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실장님만 걷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천천히 보세요. 고관절 무릎 쭉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쭉 다 올라와서 무릎까지 굴곡 하고 쭉 내려올 때에 쭉 뻗어서 바로 앞쪽에 힐 스트라이크를 하면 되게 발 뒤꿈치가 닿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수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저쪽도 마찬가지인데 저기서 올라올 때 뭐 움직여야 되나? 발가락을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엄지발가락 힘이 마지막에 끝나는 겁니다. 엄지발가락 힘 주고 밀고 다시 내려와서 힐 스트라이크하고 수평 잡고 그 다음 이쪽에 엄지발가락 치고 나가는 겁니다. 쭉. 예. 요게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보행이라고 합니다. 게이트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3단계입니다. 힐 스트라이크, 발 뒤꿈치 닿고 수평 잡고 마지막 치고 나갈 때 마지막에 힘이 돌아서 엄지발가락으로 나간다고. 이런 수업할 때 말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그럴 때만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아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디까지 간다? 머리 두개골 제일 안쪽에 있는 데까지 운동성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 할 때 집에서 꼭 연습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이거 안 돼요. 집에서 뒷짐달 짚고 뒤짐 짚고 뒤로 손하고 천천히 이렇게. 그리고 보폭이란 용어가 아니고 이거는 발 보행길이라 그럽니다. 이게 길어야 돼. 길 필요가 없어요. 연습할 때는 짧으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가까운 쪽으로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쭉 하시고, 예, 그렇죠. 쭉, 그렇죠. 이게 힐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스탠스, 그 다음에 토 오프해서 3단계로 쭉 편안하게, 예, 이렇게 집에서 보행 연습을 하시면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겨울에
나가서 운동한다고 다니다가 넘어지거나 삐끗하시면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겨울에도 아파트 내 복도에서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천천히 걷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전거를 여러분 탈 때도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넘어질 것 같으면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흔들리면은요, 더 빨리 걸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 게 밸런스 운동의 제일 핵심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균형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걷는가. 자, 제가 이제 발만 말씀을 드리고 무릎하고 고관절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이 어깨하고 손 부분인데 보세요.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이제 가볍게 이렇게 쥐면 돼요. 이렇게 쥐고 앞에서 봤을 때의 구멍이 직선으로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어깨가 안으로 이렇게 손 보세요. 방향을 요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가슴이 눌립니다. 그러면 호흡도 약해지고 모든 게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눌리고 만약에 이거를 밖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여기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대 뉴트럴 라인에 딱 놓고 하는 겁니다. 요 손의 자세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만큼 중요한 게 이 엄지손가락을 좌우로 딱 잡아주는 요 라인, 요 어깨가 앞쪽에 내려오고요, 뒤쪽에 내려와서 여기 와서 하나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항상 아까 말했을 때의 구멍이 앞에서 보일 정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손을 흔들 건데요. 뭐 눈을 상방으로 해라 뭐 이런 건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자, 우리가 여러분 걷기 운동하면 이렇게 하면 안 쓰면 이렇게 하는데 잘 보세요. 요렇게 뒤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체의 구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있었나요?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다가 나왔죠. 그럼 뭐다? 앞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게 우세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기들이 전부 앞쪽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행사고를 하실 때 엄마들이 어떻게 가슴 속에 내 아기를 딱 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인체에서 안전한 자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항상 모든 게 앞으로 숙이고 굽히는 게 우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전부 다 펴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로 얘기해서 앞으로 올리는 거는 편한데 뒤로 가는 게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기본은 앞으로 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팔은 뒤로 흔드는 데 집중해라는 겁니다. 요 뒤로 흔든 만큼 앞으로 그 이상 가요. 근데 앞으로 가는 만큼 이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 때도 마치 기본 메인 뭐다? 뒤로 집중해서 흔들면 앞으로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발 같이 흔들어 주라는 겁니다. 밸런스 워킹의 특징은 무리하게 걷기 운동을 하면서 무슨 뭐 근력계 병행을 하거나 우리 이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좀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밸런스 워킹은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걷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발은 아까 뭐 힐 스트라이크 스탠스 그 다음에 티오프 하는 거 하고 팔은 뒤로 하고 손은 이렇게 하고 어깨는 쫙 펴고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현상이 생기냐면 골반이 싹 서면서 허리가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풋밸런스만 잡아줘도 허리가 펴져요. 그만큼 이 풋밸런스의 핵심은 뭐다? 엄지발가락이 있다는 건 잊지 말고 그 다음에 팔은 뒤로 헛던 만큼 앞으로 오니까 앞으로 흔드는 데 집중하지 말고 뒤에만 집중하면 지가 알아서 가게 돼 있다. 진짜 운동이기 때문에 뒤로 간 만큼 앞으로 와요. 정확하게. 그 세 개 기준을 가지고 워킹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센터에 오거나 연구소에 오면은 산팽가는 방법이 워킹부터 먼저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걸어올 때에 발바닥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죠? 앞에서 볼 때는 발바닥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 들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뒤에서는 골반이 흔들리는 게 힐 스트라이크에 따라서 이 엄지발가락의 방향에 따라 골반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행의 제일 원칙은 뭐다? 뒤꿈치 먼저 닿고 스탠스가 엄지발가락 치고 나오는 거. 만약에 그렇게 걸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100m를 걷는다 그러면 평상시에 걷는 게 에너지가 50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에너지 한 30이면 그거 걸어갑니다.
제가 장애인인데도 제가 장애인인 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워킹을 연습을 많이 해서 남들보다 걷는 게 빨라요. 빨라서 제가 제 입으로 강의를 하면서 장애인으로 이야기할 때만 저 사람이 어디가 불편할까 고민을 하는데 조금만 팽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보다 빨리 걷는 사람이 걷기에서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워킹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시면 좋고 또 하나는 관절에 얼마만큼 걷기가 좋냐면요. 여러분들이 관절 사이에 뭐라 그러죠? 연골이 있잖아요. 연골 끝에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세포가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성장하는 데에서 그게 그러면서 살뿐살뿐 그러면서 충격이 조금씩 가해질 때마다 그 줄기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그게 관절로 올라가서 관절들이 틀어지거나 다른 부분이 재생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나이 드셔서는 절대 뛰지 마라. 뛰지 말고 천천히 걷기 운동, 그 다음에 빠르게 걷기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심폐운동이 안 되니까 뭐를 하라고 그런다? 제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서 심폐운동을 해라는 겁니다. 특히 마스크를 좀 쓰고 하시면은요, 훨씬 더 심폐가 강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올 때는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가볍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 2개층 정도 하시다가 좀 밸런스가 잡히면은 한 5개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5개층 이상 왔다 갔다 할 정도 되면은 내가 우리 집 18층이라 18층에 그렇게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나이 들어서 뛰지는 못하더라도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뛰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심폐호흡에 심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이 되니까 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체 밸런스에 꽃이 워킹이고 또 워킹을 통해서 밸런스를 잡아서 시니어 건강에 완성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밸런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체의 밸런스의 목적은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증상, 모든 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인체의 밸런스가 무너져 불균형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목 어깨가 아픈 약이나 척추 허리가 아픈 골반 아픈 약이나 무릎 발이 아픈 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뭐예요? 소염 진통제. 그다음에 근육이완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것만 먹으면 위장 빵꾸나니까 뭐예요? 위장약 하나. 거기에다가 한두 개 더 붙습니다. 결국 원인은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와 바른 멘탈이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멘탈 밸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자들은 전부 멘탈이 무너져 있습니다.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탈이 긍정 마인드 또는 사랑과 배려, 나눔 이런 긍정 마인드가 내나 마음속에 인풋이 돼 아웃풋이 좋게 나오는 거지. 내가 이 치료받으러 간다. 아유, 내가 여기도 또 안 낫고 저기도 안 돼. 여기 이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면 나을까? 저 병원 갈 건데 괜히 잘못한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느 분한테 병원을 가더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저 선생님이 나를 치료해 줄 거고 해결해 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같이 나가면은 노후에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운동들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설명도 드리고 유선상으로 이 강의를 들어야만이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시니어 건강에 저희 강의가 또 운동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퇴지원교육 유튜브 특강 올바른 자세와 몸의 밸런스 디자인 제3편 다리발 밸런스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오늘 특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100명을 추첨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5,000원을 드립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12월 28일 월요일 오늘 단 하루,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 모바일 상품권 당첨 기회도 잡아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 연금공단 은퇴지원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아래 더보기를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